퇴근길 교통사고, 회사는 산재 아니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모든 것이 무너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부터 12시간을 일하고 퇴근길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는 단 한마디로 외면했습니다. 그건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퇴근하다가 주유소에 잠깐 들렀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건 정말 산재가 아닐까요? 2022년 11월 14일 오후 6시 47분 42살 김태준 씨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부터 12시간 넘게 택배 상하차 작업을 했습니다. 손은 곱게 부르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태준 씨는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집에 가면 아내가 끓여놓은 된장찌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좌회전하던 25톤 화물차가 태준 씨의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에어백이 터지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구급차가 달려왔고 태준 씨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명은 갈비뼈 세대 골절 그리고 척추 압박 골절. 의사는 최소 6달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태준 씨는 회사에 산재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장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퇴근 후 사고는 산재 대상이 아닙니다. 태준 씨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회사 물류센터에서 집으로 가던 길이었고 평소 다니던 경로였으며 회사가 출퇴근 신고서에 직접 기재하라고 했던 그 길이었거든요. 병원비는 빠르게 쌓여갔습니다. 수술비만 1200만 원, 입원비와 약값을 합치면 30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에서 돈을 빌려왔고 대학생 딸은 학비 대출을 받았습니다. 태준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불승인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업무 종료 후 개인 일정으로 귀가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사고 당일 태준 씨는 물류센터를 나와 5분 거리에 있는 주유소에 잠깐 들렀습니다. 동료가 거기 기름값이 리터당 10번 싸다고 귀띔해 줬거든요. 주유를 마치고 곧바로 집으로 향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바로 그 주유소 경유를 문제 삼았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라는 거였죠. 태준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우수사원으로 3번 선정됐습니다. 주유소는 귀가 경로에서 단 800m 떨어져 있었고 주유 후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산재가 아닙니까?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2018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집으로 가다가 주유소에 잠깐 들른 것, 이게 합리적인 경로 이탈일까요?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일까요? 이게 바로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퇴근길에 주유소, 편의점, 마트에 들러본 적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먼저 태준 씨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유소는 귀가 경로에서 800m, 차로 5분 거리입니다. 소폭 이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주유는 차를 운전하기 위한 필수 행위 아닌가요? 기름이 없으면 차가 못 달리는데 주유가 어떻게 사적인 개인 활동입니까? 주유를 마친 뒤 곧바로 원래 귀가 경로로 돌아왔고 대법원도 합리적 경로의 다소간 이탈은 출퇴근 재해 인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한 판례가 여럿 있습니다.
이번엔 근로복지공단 측입니다. 태준 씨가 들른 주유소는 평소 다니던 경로가 아닙니다. 동료에게 기름값이 싸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선택한 겁니다. 이건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이루어진 개인 경제 활동이에요. 편의점에 들렀다가 사고 난 경우도,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사고 난 경우도 모두 산재 불인정됐습니다. 800m 우회는 합리적 경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주유소에 잠깐 들른 것, 그게 정말 퇴근길에 연속성을 끊는 사적 행위일까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승소라고 생각하시면 태준 씨 편에, 피고 승소라고 생각하시면 근로복지공단 편에 투표해 주세요. 투표를 마치신 분들께는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과연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계속 들어보시죠.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원고, 즉 태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은 주유 행위의 성격이었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주유는 차량 운행의 필수적인 행위이며 어느 주유소를 선택했느냐와 관계없이 이는 귀가라는 목적을 위한 통상적인 부수 행위라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완전한 사적 행위는 산재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주유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주유소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적 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그건 어디까지나 귀가를 위한 차량 운행의 일환이라는 거죠. 800m 우회 거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0두 사망5076 판결, 이 판결은 합리적 경로의 다소간 이탈은 출퇴근 재해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5분 거리의 소폭 우회는 그 범위 안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이 내세운 편의점이나 식당 경유 판례들과는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그 사례들은 30분 이상 체류하거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교 활동에 개입된 경우였거든요. 반면 태준 씨는 주유 5분, 그리고 곧바로 귀가 경로로 복귀했습니다. 출퇴근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은 거죠. 판결문에는 이런 문장이 담겼습니다. 근로자가 출퇴근 중 차량 운행에 필요한 주유를 한 것은 설령 평소와 다른 주유소를 선택했더라도 합리적 경로 이탈로 볼 수 없다. 이는 산재보험법이 보호하려는 출퇴근 재해의 전형적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태준 씨는 산재 인정을 받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됐고, 홀로 떠안았던 3천만 원의 병원비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됐습니다. 법정을 나서던 태준 씨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생각보다 가깝고 실용적입니다. 첫째, 2018년 이후부터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둘째, 퇴근길에 주유소, 약국, 편의점처럼 짧게 들르는 행위는 합리적 경로 이탈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단 오랜 시간 체류하거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약속을 잡는 경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셋째, 회사가 산재가 아니라고 해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불승인을 받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억울하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주변에 출퇴근하는 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세요. 버딩미를 구독하시면 매주 우리 삶과 맞닿은 판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